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그 4년 학비를 네. 저번에 단톡방에서 네. 3억 2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학비랑 여러 거 다시 다 합건가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네네. 네. 다음 또 질문. 수경님. 네, 저 박소경 엄마인데요.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거기 가면은 네. 그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나 싶어서, 네, 네. 그러니까 가서 집을 별도로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여자아이 네. 있다 보니까 가서 네.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숙사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위에 분이 학비는 네. 물어봐서 그것도 궁금했고 기숙사도 궁금했고 네. 그랬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예. 네. 자, 지금 요 하는 진행 중인 거는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길 원치 않으신다면 말씀을 먼저 미리 해주세요. 그러면 편집을 하고 아니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치 않으시는 분 네, 뭐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학비 먼저 볼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팩트, 자료를 그대로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tuition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바뀌어라 tuition. 자, 일단 우리가 1년 학비가 대략 한 44,000달러 정도 돼요.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 1년에 그렇기 때문에 4를 곱하게 되면은 한 17만 어쩌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셨을 때 보스턴 컨서버토리랑 버클리 컬리지 오브 뮤직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여기로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tuition 음. 보시면 한 학기에 지금 이렇게 되죠. 카톡 보세요, 엄마 보고. 그래서 보러 2만 가세요, 빨리. 빨리 보라세요. 예. 예, 어머님 오시나요? 영준 학생? 아니요, 지금 못 오셔서 제가 네. 카톡으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네. 여쭤봐 달라고 했습니다. 아, 네네. 네. 22,000달러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학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전액 장학금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반액 장학금이라고 해서 22,000달러 그리고 한 11,000달러 5,0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22,000달러라고 하게 되면 한 학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 있어서는 한 3억 2천 정도가 학비만이냐 아니면 학비 플러스 생활비냐라고 했을 때 3억 2천 달러는 학비 플러스 생활비입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얘네가 이런 것들을 그램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기를 했나 보네요. 이 리뉴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보기 힘들게
더 힘들게 해놨네요. 어쨌든 여기 보면 기타 드는 비용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 보험은 저렴하게 여기서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집세가 대략 한 학기에 한 이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학기니까 4개월이라고 치면 대략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라고 쓴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얘네는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기숙사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숙사는 저는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버클리 음대 근처에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처라는 거는 5분 이내의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분 이내도 많이 있고요. 15분 이내도 많이 있고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기숙사는 그 어떤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밀 플랜, 식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미리 다 냅니다. 근데 한식이 거의 제로 프로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내가 한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이중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빼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끼 밥값을 우리가 한 3만 원 내고 밥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클 수 있습니다. 방을 하나를 쉐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명 혹은 4명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룸메이트가 걸릴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불화가 대부분 일어나거나 혹은 참으면서 삽니다. 학교라는 게 참, 학교 그 수업하고 뭐하고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대학교, 가장 결실을 맺어야 될 대학교에서 쉬어야 되는 공간,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이유는 저도 첫 학기 때 기숙사를 선호해서 들어갔어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할 것을 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기숙사 뭐 하면은 그래, 미국의 기숙사. 장점만 본 거죠. 단점은 하나도 안 보고. 단점을 막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 혹시 많이 보셨나요? 어떤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단점을 막 얘기하는 유튜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없어요.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쓴맛은 하나도 안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인생이 모두 달콤하셨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숙사뿐만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보험료, 뭐 학비,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뭐 이런 수많은 것들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심지어 외국 대학교고 심지어 음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본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언급된 것은 장점에 대해 언급한 거에 비하면 거의 1%도 언급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단점은 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경험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제가 지금까지 다 학생들을 위해서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겪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학교를 어떻게 입학하느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느냐, 없이 입학하느냐, 실력이 있게 입학하느냐, 없게 입학하느냐, 영어 잘하고 입학하느냐, 못하고 입학하느냐, 테스트아웃 하고 입학하느냐, 못하고 입학하느냐, 그 핵심적인 것들 다 이야기를 해 놨어요. 스타 자잘한 것들은 제가 다 얘기하기가 뭐 하기도 하고 해서 제 이제 학생들에게는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뭐 어떤 사람들은 '기숙사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숙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 본 건 아니니깐. 하지만 기숙사에서 1년 이상 지내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에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비자 그 컨슈머 리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소비자가 제일 까다롭대요. 그 명품의 그쪽에 종사하는 어떤 마케터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까다롭대요. 기준이 제일 높대요. 기숙사에 사는 한국 사람 저는 어 1년 이상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 말씀드릴게요. 학교 건물과 내가 사는 건물이 똑같아요. 편하겠죠. 그리고 연습실이 24 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첨단 시설이에요. 헬스클럽도 안에 있고. 근데 기숙사가 여러 동이 있어요. 최 최근에 지어진 것부터 아주 최초에 지어진 것까지. 그래서 집은 크게 어 3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냥 기숙사, 그다음에 버클리움대 근처에 있는 집들, 그리고 한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떨어진 지하철로 통학을 하는 집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합격하고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서도 중요도에 있어서도. 네. 그러면은 장학금이 아까 22,000달러, 11,000달러, 5,000달러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장학금이. 만약에 22,000달러면 전액 장학금인 거잖아요. 반액 장학금. 반액 장학금이 22,000 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22,000이 제일 많이 받는 장학금 제도인가요? 44,000 전액이. 44,000. 네. 이저 전액은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22,000 정도 반액 장학금 정도 받으려면 네.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음 어 수치적으로 말하기가 쪼금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음. 음. 수치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예, 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 본다면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네.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인버클리에 다녔던 학생들이 얼마를 받고 어느 실력이었는지, 어느 실력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때 어느 정도 조금 그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 갖고 듣긴 들었는데 그게 감이 안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네. 감이 안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얘를 테스트를 한번 받으러 와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버클리 간다고는 이제 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얘가 진짜 실력이 되는지 어쩐 건지를 사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애기 아빠하고 아직 진짜로 보내도 되는지 어쩐지 아직 결정을 못해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소경이요, 박소경. 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서 네, 오세요. 저랑 뭐 이런 체험 수업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실력이 네,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어떤 그러니까 재능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학습 능력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편이었어요. 가능성이 있겠다, 잠재력이 있겠다 싶은 편이었고, 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요것도 제가 영상에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인버클리 유튜브 가끔씩 보시나요? 네. 네, 네, 버클리 음대 가는 방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일단 시작하셔라 입니다. 방금 이렇게 어떤 실력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부부간에 이렇게 어떤 의견 이런 걸로 인해서 결정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시간에 1년 동안 준비하면 다 갑니다. 근데 그거를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면 된다라는 표어 저 어렸을 때 뭐 저 따위 저런 허접한 표어가 다 있지? 아니 저런 뻔한 걸 누가 몰라. 하면 된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현타가 딱 오면서 그 말의 뜻이 딱 이해가 되는 게 안 하니까 안 된다구나. 그렇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고 재능도 안 되고 막 이런데 그냥 시켰다가 나중에 국내 대학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게 될까 봐 저희가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일단은 걱정이 이쪽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쪽을 지원을 하면 국내 대학 가는 입시는 포기를 하고 이쪽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는 네. 이제 또 다시 입시 준비를 다시 해야 되니까 네, 네. 그게 그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네, 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이면에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어머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버클리 음대를 준비를 하게 되면 해외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 국내 대학을 못 간다. 이게 현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 버클리 음대에서 요구하는 이것들은 국내 응시에 하는 것들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하면은 국내 대학에 또 맞춰서 네. 또 입시 곡하고 이런 걸 새로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그거를 했는데 어디 단국대를 해야 되는 거를 또 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준비가 돼 있으면 다른 데는 자연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 버클리 음대 준비하면서 국내 대학교 준비해가지고
동시 합격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개 합격을 하고 국내 대학도 한 3개에서 5개 동시에 입학한 학생. 요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저걸 잃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머니께서 생각을 만드신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음대고 저게 체대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달라요. 그리고 국내 대학을 했으면 버클리 음대를 입학을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사실 그것도 고민이 조금 많이 됐고 얘가 그거를 다 준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네. 잠깐만요. 됐어. 껐어.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2개를 준비를 다 제대로 못해서 둘 중에 하나도 다 제대로 못 갈까 싶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계속 그때 한번 테스트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선뜻 이게 못 가진 게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아직 결정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보고 혹시 하니까 따라오고 부모님들 중에 혹시 사업하시나요? 저희 둘 다 사업하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야 되지 않나요? 고민을 하는 그거는 시간보다. 저희가 그렇기는 한데 네. 이게 자식 문제는 또 그렇지 않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생각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하신다고 보입니다. 네, 좀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 문제이다 보니까 쉽게 네. 그래 해라 이렇게 해갖고 결정하기가 사실 네. 조금 그러니까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게 얘 실력을 잠깐만요. 사실 제가 어머님 얘기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예, 예. 다른 분이 나가셔서 제가 네, 좀 다른 분 이야기를 하고 또 네, 돌아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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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유, 죄송하네요. 어, 네. 뭐 늦게 오신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테스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진학 컨설팅인데 분석을 하고 뭐 하고 그거를 안 하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지 않고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죠. 정확한 답도 얻기 힘들 뿐더러 고민의 시간은 길어지고 뭐 그 치료는 빨리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시간은 더 낭비가 되는 거고. 저는 딱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네. 더 이상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면 된다.' 네. '안 하니까 안 된다.'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진 님? 아니, 어떤 말씀이세요? 영주 님 최근에 진학 네. 컨설팅 한 거?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결과가 아니라 네. 그냥 바로 본 거. 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대신에 나중에 학생 유튜브는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냥 그런 개인정보적인 거 얘기 아니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영준 학생은 지금 레벨 테스트 본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바로 그냥 카톡 등록하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이제 진학 컨설팅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받고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되게 잘해야지 뭐 이렇게 바로 볼 것 같잖아요.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됐고 뭐 그 결정이 된 거는 본인의 마음인 거지 실력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버클리 입학 그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실력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제가 만들어 주니까요, 다. 본인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갑니다. 특히 그 보통 걸리는 게 2년 정도면은 다 가요. 2년 정도면. 어떤 학기든 2년이면 갑니다. 보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학습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장학금 여부에 따라서. 근데 평균적으로 2년. 네. 그러니까 학생이 학습 능력이 너무 낮거나 뭐 어떤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엔 2년입니다. 2년. 네.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의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걸리는 게 예를 들어 10이고 10인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한 30에서 50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욕심이.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합격시킨 게 최고 장학금 수율이 87%, 10년 동안 합격률이 97%, 9년의 합격률이 100%예요. 이 얘기는 그대로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은 합격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들으면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3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 3명은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3명 말고 그러면은 그럼 몇 명을 보내신 거예요? 버클리? 지금까지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네. 그렇죠. 합격률이 87% 10년 97이니까 100명 좀 넘겠네요. 그럼 네. 1년에 여기서 해가지고 가는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 됩니다. 5명 정도 1년에. 네. 많이 안 받아요. 최근에는 제가 다른 이제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음악적인 거 있어서 뭐 1년에 안 받은 해도 있고요. 뭐 한 명 받는 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번에 시험 본 학생도 한 1년 4개월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디션 응시했어요. 그 학생 실력 정도가 약 한 11,000달러 장학금에서 한 22,000달러 정도 실력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자, 영준 학생 뭐 궁금하신 거. 아, 네, 저도 아까 동아님처럼 이렇게 설명인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요. 네. 네, 지금 네, 크게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자, 제가 설명회를 할 때 뭐 설명을 쭉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 있어요. 그리고 장점만 나열하는
그리고 뭐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져 있기 때문에 굳이 효용성이 없잖아요.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직접 개개인이 궁금하신 점 그게 더 좋으니까. 뭐 물론 계속 줄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좋으니까. 아,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영어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토플을 학원에서 시기를 저번에 자,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전에 제가 하라는 대로 1, 2, 3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1, 2, 3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와요. 영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네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영어. 토플을 가장 비추합니다, 제가. 근데 아직까지도 토플을 가장 많이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시험하면 토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버클리도 토플이 제일 좋겠지. 그냥 착각. 내가 그려놓은 그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없애셔야 돼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없애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조금 전에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죠. 어머님이 그려놓은 그림. 버클리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려놓은 그림. 영어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버클리 음대 저 같은 경우에 1년이면 보냈는데 3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입학을 못하는 학생들. 5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장학금 한 푼 못 받고 들어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면은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내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5시간 걸리고 기름값 뭐 한 3,000원이면 갈 거리를 막 3만 원 막 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보들을 다 올려놨잖아요. 수업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점검을 하니까. 수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버클리 음대를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입학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느냐.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성을 갖고 내 준비를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성공을 못했지? 혹은 왜 내 자식은 이 성공적인 왜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지? 그때 가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근데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내가 버클리 음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뭐 이런 거 가득하시죠. 저는 버클리 음대를 학생들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버클리 음대를 입학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면 다 입학을 하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꿈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버클리 음대를 뭐 하러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버클리 음대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이 버클리 음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버클리 음대 가고 나면 끝인가요? 인생 그다음 안 살아도 상관없나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나요? 자, 이제 방이 터지기 전에 먼저 깨고 다시 만들고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네.